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비교 시승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셀토스가 보이시죠? 사실은 제가 요 오른쪽에 보이는 XM3를 샀어요. 결국은 구매를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XM3를 샀는데 이 XM3를 사기 직전까지 경쟁 모델로 고민을 하던 게 바로 이 셀토스예요. 그래서 왠지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상준 기자가 이 셀토스와 XM3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이쪽으로 기울어서 사게 된 이유 그런 거 있나요? 사실은 요거는 마무리 멘트에 또 할까도 했는데 일단은 뭐 셀토스를 왜 들고 나왔냐면 사실 셀토스의 장단점도 굉장히 명확하고 요 XM3의 장단점도 사실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가 명확하고 저는 제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준 기자가 XM3만 아는 저를 대신해서 셀토스와 XM3의 재원을 비교를 해주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셀토스의 전장은 4375mm입니다. 그러면 XM3는 그보다 거의 20cm 가까이 길어요. 한 뼘이거든요. 그래서 4570mm예요. 그래서 전장에서는 사실 20cm 차이가 나는데 휠베이스는 또 그 정도는 아니고 90mm, 그러니까 9cm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전폭은 20mm 정도 차이기 때문에 별 차이 없고. 질문이 있습니다. 20mm 얘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큽니다. XM3가? XM3가 20mm 더 넓고 네. 그리고 높이는 훨씬 더 낮죠. 보기에도 네. 차이가 좀 나죠. 그러게요. 키가 작네요. 예. 물론 루프렉이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 정도 크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사실 전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휠베이스도 나름 그래도 9cm면은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 정도니까. 그쵸. 그래서 뒷좌석 공간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이제 셀토스는 1.6 가솔린 터보에 177마력, 그리고 토크는 27kgm고 7단 DCT랑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M3도 7단 DCT인데 여기는 지금 1.3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152마력, 그리고 토크는 26kg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비슷한데 조금 낮아요. 그래도 디자인을 또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또 취향 차이도 확인할 겸 네, 한번 보죠. 제 차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르노 삼성의 굉장한 패밀리룩이고 이제 패밀리룩이라기보다 다 얼굴이 똑같다고 불만이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패밀리룩이면 비슷해야 되는데 뭐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의 라인인데 그러면서 너무 또 밋밋하지 않게 굉장히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저는 이 앞모습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 르노 삼성 디자인을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이 디자인 칭찬할 거는 이 주간주행 등과 요쪽 지금 디귿자 형태로 맞아요. 이어지는 이 부분이 사실 요게 없었으면 진짜 심심하고 별거 없는 차였는데 이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되게 뭔가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없었으면 사실 10년 전 차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릴도 좀 조그맣고 네. 약간 그릴 모양이 좀 옹색해요. 그래서 디자인이 사실 무난하면서 예쁜 게 장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멋있네요. 뭐 제가 본인 차 그렇죠. 제 차 네. 얘기하는데 상준 기자님께서 약간 뭐라고 불편하네요. 하시면 네. 대놓고 말은 네. 못하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전에 제가 비교 시승할 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아 자동차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셀토스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죠, 디자인은. 저는 전에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비교 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셀토스가 크롬이 많이 들어가서 그쵸. 난 좀 별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저번이랑 느낌 많이 달라요, 사실. 색깔이. 흰색일 때는 크롬이 되게 튀어 보였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뭐 차콜? 그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상인데 크롬이 사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죠.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이게 없었으면 오히려 차가 안 예뻤을 것 같은
그래서 차가 좀 밋밋했겠죠. 네, 만약에 제가 셀토스를 구매한다면 저는 진한 색깔로 뭐 블랙 혹은 그레이 이런 색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은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흰색은 좀 별로지만. 아우, 네. 자, 뒷모습은 제가 이 차를 산 결정적인 이유죠. 보시면 트렁크가 물론 트렁크 위에 리드라고 하나요? 트렁크 네. 리드는 좀 짧죠? 네. 한 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이게 뭐 세단 느낌은 아닌데 사실 요 지붕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쿠페처럼 떨어지죠?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리드가 솟아 있어서 요 부분이 어쨌든 살짝 세단 느낌이 납니다. SUV보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쿠페형 세단이 맞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약간 스포일러는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한번 찝어준 이 라인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 차를 산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죠. 뒷모습과 요 C필러 이후의 옆모습.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차를 선택하게 만든 진짜 한 절반 이상은 네, 이유입니다. 쿠페형 디자인이 진짜 뭔가 오묘하게 세단 같으면서도 SUV 같으면서도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 좋은 혼종, 네. 끔찍한 혼종 말고 좋은 혼종 네. 그런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부보다는 조금 심심해 보이는데 어쨌든 전면 후면의 이 라이트 디자인이 전 되게 통일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잘 디자인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셀토스 디자인은 이것도 뒤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여기 크롬도 좀 그냥 딱 장식으로 보이고 뭔가 막 과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도 셀토스 같은 경우는 워낙 디자인 좋아했고 되게 뭐 전형적인 소형 SUV 디자인이죠. 그리고 요 가로지르는 크롬이 저도 이게 과하다기보다 이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라이트가 딱 들어올 때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디자인은 두 차 모두 꽤 예쁘죠. 근데 그쵸? 저는 이제 정말 SUV답게 생긴 차를 살 것이냐 아니면 약간 나는 좀 쿠페형이나 세단형 같은 디자인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디자인은 이쪽이 더 트렌디하긴 하지만 이쪽이 호불호는 덜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트렁크를 볼까요? 같이? 네. 그럴까요? 그러면 제 차를 제가 열고 트렁크 공간 보시면 이게 원래는 위까지 판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요 판 이렇게 들어서 올리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여기까지. 거는 곳, 여기 거는 곳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앉기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 트렁크에 머리를 오. 박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안에서 뭐 하기도 좋고 이제 이 판을 올려서 여기 위치에 맞추면 요 앞에 테이블 깔고 이제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차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도 타시는 건 맞지만 저도 캠핑이나 이런 거 이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이 차가 쿠페형이기 때문에 뒤쪽에 라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용량이 좀 작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쵸, 길이가 네. 20cm가 더 길잖아요. 실제로 용량은 셀토스보다 조금 더 큽니다. 한 1-20L 정도 더 크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셀토스 트렁크는 뭐 반듯하고 뭐 별거 없습니다. 셀토스도 이렇게 2단으로 올릴 수 있고 여기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평평하게 이렇게 낮춰서 조금 더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 다 모두 2열 시트 접을 수 있어요. 2열 시트 맞아요. 접고 요거를 빼면은 2열 공간까지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두 대를 놓고 비교를 하면 셀토스를 살 것 같아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왜냐하면 저는 쿠페형을 안 좋아하니까. 좀 더 활동성 있어 보이고 레저를 즐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은 덜합니다. 저는 세단도 조금 더 박스, 3박스 형태가 제대로 돼 있는. 그리고 뭐 조금 각이 더 져 있고 뭐 그런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둥글둥글한 것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그냥 조금 더 마음에 든다. 네네, 그건 어쨌든 취향 차이니까요. 네네네. 지금 여기 이 타이어 같은 경우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17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2로 60R17. 그럼 편평비가 60이에요. 그래요. 꽤 높아요. 폭신폭신합니다. 지금 셀토스는 18인치죠? 네네. 18인치고 235, 45R 18입니다. 45예요? 45 시리즈고 와. 물론 셀토스도 16, 네네. 17, 18인치가 다 있는데 현재 모델은 45. 네네. 아마 16인치가 되면 55가 될 것 같아요. 그쵸. 편평비가. 그래도 17인치인 제 거보다 편평비가 낫네요. 그쵸. 네네. 사이즈도 235이기 때문에 네네. 폭도 넓고, 네. 좀 더 접지력도 좋고, 네, 스포츠 주행에 맞는 차가 많네요. 확실히 네. 이 차 좀 더 높아요. 아, 티가 나죠. 네, SUV 같이 생긴 건 얘인데 그러게요. 그 이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또 얘가 더 뭔가 높고 진짜 오묘하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셀토스는 풀 옵션이고 이 차는 중간 옵션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옵션이 많이 다르니까 저희가
이 차에 지금 옵션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뭐 옵션 얘기는 추후에 맨 마지막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좌석은 지금 제 포지션에 맞춰 놨고요. 제 키는 늘 말씀드리는 173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릎 앞에 주먹이 2개가 채 안 들어가요. 두 개라고 해야 될까요? 2개면 좀 억지죠? 네, 하나 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먹 네. 공간은 하나 반 들어가고 사실 차 크기랑 휠베이스가 2720mm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조금 좁아요. 한 주먹이 2개에서 한 2개 반 정도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보면 지금 타이어랑 휠이, 그러니까 보통 왜 차들 중에서는 휠이 어느 정도 요 C필러 쪽, 그러니까 이 시트가 약간 타이어, 휠 타이어 위쪽으로까지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정말 타이어가 명확하게 뒤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명확하게 뒤에 있다 보니까 휠 베이스보다 안에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좁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막 되게 좁지 않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둘이 나란히 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짠! 여기 지금 암레스트 하고 충분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 사람 정도 더 타도 가능하고요. 뒷자리 선풍구 있고 충전할 수 있는 게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XM3의 충전 단자는 4개. 가족이 타도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나 자꾸 내 차라서 더 막 자랑하는 것 같아. 괜찮은데? 제가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네. 이 무릎 공간에서는 조금 여유가 없는 편이에요. 근데 네. 이 토룸, 발밑 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 공간은 쿠페형인 걸 감안하면 괜찮은데 제 기준에선 주먹 하나 정도니까 이제 키 큰 분들, 뭐 180 넘는 분들은 머리가 좀 이렇게 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단 괜찮아요. 쿠페형인 거 치면. 그리고 이 드나드는 입구가 소형 SUV들 진짜 좁거든요. 이 아래가. 맞아요. 이 시트 바로 옆까지도 여기 이제 바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는 그래도 상당히 넓게 디자인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이때 굉장히 편합니다. 제 차의 장점을 또 찾아주셨네요. 네, 센터 터널도 낮아가지고 제가 이 상태로 가운데에 가도 여기 한 사람 더 탈 수 있어요. 물론 좁겠지만 여기에 발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쵸. 발이 안 들어가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은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시트 길이가 조금 짧아요. 그래가지고 허벅지 뒷부분이 약간 뜨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경차나 이런 거 타면은 저 같은 체구 둘이 타도 끼거든요. 불편해요. 가운데 가방 하나 놓기 바쁜데 여기는 사실 사람 하나 더 타도 괜찮을 만큼의 공간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백 각도도 딱 적당해요. 뒤로 많이 누운 건 아니지만 딱 적당한 각도. 네. 절대 불편하지 않습니다. 시트백 각도는 좀 더 누워있네요, 뒤로. 그러네요. 네. 조금 더 누워진 시트백. 네. 그래서 머리 공간이 좀 더 여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간은 셀토스 승. 맞나요? 근데 그래봐야 진짜 요만큼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셀토스가 맞아요. 조금 더 넓은 느낌은 맞네요. 머리 공간이랑 무릎 공간에서는. 튀어나온 건데 보시면 아까 얘는 이게 여기 뒤에가 있었어요. 뒷바퀴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문 열렸을 때 이 도어 잡아주는 이 형태가 좀 더, 그러니까 제 엉덩이를 가리느냐, 엉덩이 앞쪽까지 가리느냐, 엉덩이 뒤까지 보여주느냐, 뭐 이런 차이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간에서 이점으로 나와서 이 정도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확실히 XM3 타이어가 편평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8인치일 때 이 XM3 같은 경우에는 편평비가 55예요. 그런데 셀토스는 편평비가 45입니다.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나죠. 이 기본적으로 XM3의 타이어 편평비가 같은 휠 사이즈일 때 셀토스보다 더 높죠. 더 두껍죠. 그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조금 더 부드럽고 푹신하게 세팅을 하려고 했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죠. 특히나 제 XM3는 17인치 휠에 60, 무려 편평비가 60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폭도 235가 아니라 215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접지력이 좋고 땅에 탁 붙어가는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폭신폭신하고 낭창낭창한 승차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속방 스톱 같은 걸 넘을 때는 상당히 편합니다. 다만 이 편평비가 올라가고 전반적인 하체 느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노즈업 노즈다운 현상, 그러니까 즉 피칭이랑 그 다음에 롤이랑 그리고 바운싱 현상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셀토스보다 심한 것도 있지만 뭐 다른 차들하고 비교를 해도 롤이나 피칭이나 바운싱이 있는 편입니다. 감속할 때는 이제 노즈다운 현상이 훅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그 감속을 할 때 브레이크만으로만 감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자꾸 걸게 되더라고요. 변속을 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속기 느낌을 계속 보게 되는데 엔진 브레이크 바로바로 잘 걸리고 이 변속기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이 특히 패들 시프트가 작동을 잘 합니다. 저는 주행감이 꽤 시원시원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차선이 속도가 좀 느리고 양쪽에 있는 차선이 속도가 좀 빠를 때 이럴 때 끼어들기를 하려면 사실 뒷차를 생각해서 끼어든 후에 가속을 쭉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서 시원하게 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힘이 부족하다? 뭐 가속이 답답하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잘 달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속도로 같은 거 주행할 때도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잘 달려지고, 이게 하체가 부드럽다고 해서 낭창낭창하게 접지를 잃는 그런 세팅이 아니고 낭창낭창하지만 정말 땅에 착 잘 붙어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좀 달리는 거는 의외로 꽤 괜찮은데, 뭐 고속 코너링이나 아니면은 뭐 급제동, 급출발 이런 것들은 지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승차감이 일단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가족과 함께 타기에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주행 질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엔진 반응이나 이 엔진 진동 상태, 가속할 때 이제 RPM이 막 치솟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엔진의 반응이나 뭐 자연스럽게 속도가 올라가는 것들 등등이 어쨌든 일단은 좀 부드럽고 주행 질감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뭐 이런 것들도 덜 들어오는 편이에요, 셀토스에 비해서. 그래서 차가 전체적으로 좀 조용하고 좀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작동한다 약간 이런 느낌 없이 잘 자연스럽게 작동을 합니다. 셀토스의 주행 질감이 조금 더 거칩니다. 근데 뭐 그게 아주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조금 더 거친 편이고,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잔진동 같은 경우에도 셀토스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235에 편평비가 45, 235, 455에 18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승차감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접지력이 좋고 그 다음에 코너링 실력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셀토스가 조금 더 잔진동이 들어오고 승차감은 조금 더 좋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아래쪽에 무게 중심이 내려가 있는 느낌과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코너링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롤이나 피칭이나 그리고 혹은 바운싱 같은 게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SUV라고 쳐도 적은 편이고 XM3랑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 XM3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17인치 휠의 편평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XM3의 승차감이 폭신폭신하면서 약간 낭창낭창합니다. 반면 셀토스가 조금 더 무게중심이 낮고 그리고 그 서스펜션 느낌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들죠. 타이어 폭이 XM3는 215고요. 저희가 셀토스 시승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작년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셀토스 시승기를 처음으로 하면서 모터리언에 인사를 드렸고 그 후에도 저희가 셀토스랑 트레일블레이저 비교 시승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토스 제가 특히 코너링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칭찬을 했는데 SUV답지 않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1.6 터보 엔진의 충분한 힘과 잘 결합된 7단 DCT가 이게 굉장히 출력을 골고루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행할 때 힘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어디 한 군데 뭉쳐있거나 왈칵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행하기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35, 폭이 235나 되고 거기에 편평비가 4,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코너링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접지가 꽤 쫀득하게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코너링 한계를 계속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와인딩을 하기에 꽤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셀토스는 SUV지만, 이 차는 분명히 SUV란 말이에요. 근데 SUV지만 뭔가 조금 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편한 승차감은 아니에요. 그리고 SUV답게 뭔가 좀 껑충한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하체 느낌이라던가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행하기에 편하게 잘 조합된 힘 좋고 무게에 비해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좀 차체가 가벼운 느낌으로 가요. 그리고 4륜구동과 이 타이어 18인치 편평비에 낮은 235, 455R 18인치 타이어가 잘 조합돼서 코너링도 꽤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4륜구동이 이렇게 확 밀어주는 그 느낌은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칭찬하는 현대 기아의 이 반자율 주행 기술,
특히나 HDA,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있죠.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얘가 뭐라고 해야 되지? 물론 이게 차를 결정하는데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걸 못 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술이 정말 편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현대 기아의 좀 소형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차에도 이 첨단 기능, 그러니까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넣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라면 사실 깡통에 4륜구동만 넣고 이 셀토스 타겠다. 그러면 정말 좋은 가격에 4륜구동 SUV를 얻을 수 있다. 거기에 HDA 정도만 하나 추가를 해주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장거리도 타고 다닐 수 있고 이 차로 캠핑도 다닐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셀토스의 이런 공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실내 공간이 아까 뒷자리를 확인했을 때 조금 더 넓은 느낌이었지만 앞자리에서도 이 셀토스가 XM3보다 한 요 정도? 진짜 큰 차이는 아닌데 또 막상 앉아있으면 그 차이가 은근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셀토스가 조금 더 널찍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셀토스는 뭐랄까 좀 편안하게 탄다기보다 좀 더 운전을 재밌게 하면서 어디 멀리 여행 다니기에 이건 HDA 꼭 넣으셔야겠죠? 그리고 4륜구동을 넣으시면 오프로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게중심이 낮다는 말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XM3보다 낮다는 말이고요. 사실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 시행했을 때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좀 더 낮게 깔리면서 달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 시승기를 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셀토스와 트레일블레이저, 셀토스와 XM3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보시면 XM3와 트레일블레이저도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저의 셀토스 주행 실력에 대한 평가였고요. 네, 오늘 다시 타봐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지금 일단 가속된 느낌이 2500에서 3000rpm쯤부터 뭔가 뭐 토크 이런 것들이 확 출력을 쏟아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가 추월 가속을 한다 이럴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초반에 약간 잘 안 나간다, 동력 전달이 안 된다라고 느끼셔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RPM이 2000, 2500 이상으로 뜨면서 그때 갑자기 출력이 왈칵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확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승차감 저하, 그리고 뭐 연비 저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는 약간 발 컨트롤을 미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코 모드를 누르고 나면 이제 출력 제어를 하잖아요. 좀 덜 민감하게 가속 페달도 바뀌고 이렇게 뭔가 왈칵하고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 모드로 항상 놓고 다니면은 뭐 자연스럽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속기가 지금 셀토스랑 마찬가지로 7단 DCT인데 셀토스 쪽보다 조금 더 매끄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셀토스는 약간 더 직결감을 살렸다고 하면 이 XM3는 정차했다 출발할 때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덜 갈릴 듯한 그 변속기 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차감도 사실 와인딩에서는 이 승차감이 부드럽고 타이어 편평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지상률도 높기도 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해요, 사실. 그래서 피칭이나 바운싱 이런 것들이 훨씬 커요, 셀토스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M3의 매력은 좋은 승차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편안하게 달릴 때의 승차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도 셀토스보다 부드럽고 거기에 이제 타이어까지도 편평비 높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요철을 좀 부드럽게 완화하면서 동시에 노면에 이 바퀴를 딱 붙이는 이런 능력은 사실 꽤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XM3가 하체 느낌은 평상시에 그냥 부드럽게 타기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 태운다 혹은 뒷자리에 뭐 가족을 태운다고 하면 XM3 쪽의 승차감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부드럽고 좀 차가 낭창낭창 나쁘게 말하면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코너길을 들어가면은 차체가 아무래도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코너를 진입하는데 그리고 뭐 돌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와인딩을 즐기지 않는 분이라면은 일상에서의 승차감은
확실히 이쪽이 더 낫습니다. 셀토스보다 XM3가 확실히 더 낫고, 대신 이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좀 약간 왈칵하고 쏟아지는 그런 타이밍이면 차 앞머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승차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자동 모드에 놓고선 와인딩을 달릴 때는 약간 다운시프트 하는 그 타이밍이 좀 한 박자 늦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패드 시프트로 사용하면 다운시프트, 업시프트의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조금 덜 부드러워도 나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빨리빨리 좀 변속을 하고 싶다, 특히 와인딩을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패드 시프트를 사용하길 꼭 추천드립니다. 같은 전륜 구동에 같은 휠 인치를 넣었을 때도 이 XM3가 셀토스보다 공인연비가 더 높아요. 리터당 1km 정도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토스 쪽이 옵션이 좀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XM3에만 들어가는 옵션들도 꽤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전좌석 풀 오토 윈도우죠. 그래서 상하향 원터치로 윈도우가 작동되는 거, 국산차지만 유럽차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옵션이고, 그리고 버튼 시동도 이 하위 트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또 편의 사양들은,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나 뭐 다른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도 더 낮은 트림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셀토스에 없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놓고 보면 셀토스보다 더 낫다고 할 만한 것들도 좀 있는 거예요.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죠. 그게 이제 현재 모델에는 풀옵션에 가도 없고, 셀토스는 이제 좀 하위 트림부터 그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주행 보조 옵션은 셀토스 쪽이 확실히 앞섭니다. 센터 모니터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후방 카메라 화질이랑 왜곡이 좀 심해요. 대화면 모니터 옵션을 안 넣으실 분들은 후방 카메라 화질이 좀 안 좋고 왜곡이 좀 있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스티어링 휠의 시스템 자체는 셀토스보다 XM3가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스티어링 휠 두께도 두툼해서 좋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움직이는 느낌, 돌아가는 느낌도 딱 적당한 정도의 감도, 그리고 적당한 정도의 조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파워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XM3보다 그렇게까지 많은 파워를 내지는 않네요. 마력수는 25마력 높지만 25마력만큼 더 높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셀토스랑 XM3 가속 느낌을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셀토스 쪽은 조금 더 마일드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출력이 이 차도 마찬가지로 터보차이기 때문에 출력이 이렇게 확 하고 쏟아지는 느낌이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느낌이 적은 이유는 첫 번째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특히 출발 시에는 뒤쪽으로 출력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사륜구동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에코나 노멀 모드에서는 보통 한 20% 정도를 뒤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륜구동에서의 안정감이 더해지고 또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무거워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차량에 나가는 느낌이 그냥 좀 마일드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운전을 그냥 신경 안 쓰고 하기에는 XM3 쪽보다는 셀토스 쪽이 좀 더 편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하기 편한 것 중에 하나가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 페달이 사실 가벼워요. 물론 이제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 자체가 좀 너무 가벼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차량에서의 느끼는 가벼움의 정도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가벼우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도 가벼운 페달 느낌은 차량을 편하게 쓰기에는 적합한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물론 약간은 초반에 담력이 몰려있는 느낌이지만, 어쨌든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둘 다 가볍기 때문에 발목에 힘을 별로 안 들여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워낙 잘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발목을 쓸 일이 더 없긴 하겠죠. 근데 스티어링 휠 시스템 자체도 좀 가벼워요. 에코에서 가장 가볍고, 그 다음에 스포츠로 놓으면은 좀 무거워집니다. XM3 쪽은 셀토스를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보다 더 무겁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가벼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셀토스 쪽이 훨씬 더 편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도 물론 가벼운 거 편해서 좋긴 하지만 직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이 휙휙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셀토스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고속에서,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무거워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스티어링 휠이 묵직해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내에서 다니기에는 상당히 편합니다. 승차감은 확실히 XM3 쪽이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더 부드럽게
어떤 노면을 걸러준다. 타이어에서도 흡수하는 게 있고 서스펜션에서도 흡수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근데 이 셀토스는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그리고 이 타이어도 편평비가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조금은 단단할 수밖에 없는데 뭐 튄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휠베이스가 셀토스가 한 9cm 정도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짧은 데서 오는 방지턱을 넘을 때나 뭐 이런 때는 좀 아무래도 XM3 쪽이 더 낫습니다, 느낌이. 그렇지만 셀토스는 하체, 이 단단한 하체를 바탕으로 주행 안정감을 높이는 데 장점이 있거든요. 저같이 조금 단단한 성향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면 셀토스 쪽에 이 하체 느낌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 안정감으로 놓고 보면 셀토스 쪽이 더 좋습니다. XM3는 조금 더 묵직하게 그리고 좀 더 부드럽게 읽어 나가는 느낌이에요. 승차감을 원하신다 하면은 XM3, 승차감보다는 나는 주행 느낌이 좀 더 중요하다 하면은 셀토스 쪽이 좀 더 낫습니다. 선바이저 확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됩니다. 오랜만에 보죠. 예, 선바이저 확장 아주 잘 되고, 이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 기능은 사실 셀토스 쪽이 좀 더 낫습니다. 이 XM3는 텔레스코픽 기능이 좀 짧은 감이 있어요. 셀토스가 조금 더 우위에서는 옵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워트레인, 가솔린 1.6 터보를 최하위 트림부터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뭐 디젤 모델도 있고 2륜, 4륜 선택할 수 있고, 4륜 선택하면 멀티링크가 뒤에 포함되죠. 그리고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 지원이 되죠. 그리고 기본 2륜 모델부터 그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해요. 에코, 스포츠, 노멀로.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동시에 이 트랙션을 제어해서 4륜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험로 탈출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XM3는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는 주행 모드 변화, 그 주행 모드 옵션인데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겨울에 열선 스티어링 휠 이런 거 다 가장 최하위 트림부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드라이브 하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자의 주행이 들어간. 그리고 전방 거리 경보도 XM3는 좀 최상위 트림에 가야 되는데 이 셀토스는 중간 트림부터 옵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원격 시동도 사실 여름, 겨울에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원격 시동도 지원이 됩니다. 전반적인 옵션을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우세한 게 맞습니다, 셀토스가. 그러니까 셀토스는 좀 더 엔진도 거칠고 뭔가 막 거친 느낌이에요. 그치만 엔진 변속기가 상당히 기민하게 잘 움직여주고 동력 성능 좋고 뭐 사륜구동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막 옵션 풍부하고 다 좋아요. 근데 대신에 승차감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너는 잘 돌지만 승차감은 조금 포기를 해야 된다, XM3에 비해서. 근데 반면 XM3는 엔진 질감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엔진 질감이 사실 1.3 터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이 엔진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힘은 왈칵 쏟아낼지언정 부드러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습니다. 엔진의 소리, 회전 질감 이런 것들은 계속 부드럽고, 하체 느낌도 조금 더 노면을 읽으면서 내가 이 스티어링을 조작하는 거 이런 걸 원한다면은 셀토스 쪽이 더 낫고, 조금 한층 걸러지더라도 나는 편안한 승차감, 조금 더 하체에서 오는 소음이 조금 더 적습니다. 저라면 셀토스를 고를 것 같아요. 뒷좌석에 누굴 태우는 것보단 저 혼자 혹은 옆좌석에 뭐 한 명 정도를 태우는 일이 가장 많을 거고, 저는 이런 주행 질감을 더 선호하고 포기 못하는 한두 개의 옵션이 이 차에는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반잘 주행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 정도 승차감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족들을 좀 많이 태워야 되고 좀 더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조용하고 이 엔진 질감도 부드러운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셀토스보다는 XM3가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자극적인 엔진 질감, 이렇게 카랑카랑한 엔진 질감과 이 조금 더 단단하고 스포티한 하체 느낌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토스 쪽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대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장단점이 또 분명해서 아마 선호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두 차의 시승을 다 마쳤는데요. 셀토스의 최저주행거리가 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셀토스에 오히려 약간 좀 무게중심이 아래로 깔리면서 또 롤링이나 피칭이나 바운싱 현상이 적은 저 셀토스의 주행 질감은 괜찮았고요.
또 반면 XM3는 낭창낭창하면서 편안한 승차감은 좋은데 약간 운전을 할 때 그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조심할 것들이 있죠. 이제 급제동하거나 급가속을 할 때 피칭 현상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저는 브레이킹 할 때 패들 시프트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편한 승차감 대신에 이 XM3는 제가 조금만 더 운전을 조심하면 같이 탄 사람이나 운전한 저의 몸이 정말 편하고 셀토스는 조심히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죠. 승차감이 편한 거에. 다만 운전한 입장에서는 셀토스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주행 성격에는 사실 셀토스 4륜 구동이 잘 맞죠. 뭐 진짜 빠른 주행이나 스포츠 주행을 뭐 굳이 왜 SUV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주행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XM3보다는 셀토스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4륜 구동과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쉽지만 제가 정말로 이걸 선택했을까 싶은 것은 바로 HDA, 현대 기아의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사실 거의 반장열 주행이죠. 이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어디서도 막 현대 기아 HDA 못 따라온다고 막 이런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XM3에는 그게 좀 아쉽고. 셀토스가 마음에 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 이걸 잘 나타납니다. 차를 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행 질감이나 그런 승차감 이쪽 면에서는 XM3가 저도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혼자 타거나 아니면 옆에 누구를 한 명 정도 태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이 저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지만 안정적인 주행감 이런 것들이 저는 더 고려 대상이고, 옵션에서도 좀 더 낮은 트림에서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차. 그리고 말씀하신 HDA 같은 경우도 최상위 트림이 아니더라도 낮은 트림부터 추가 금액만 내면 살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셀토스의 강점이 아닐까. XM3의 가장 낮은 가격은 1,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셀토스는 1,900만 원. 근데 셀토스는 그 1,900만 원부터 1.6 터보가 들어가고요. 이 XM3는 1.3 터보를 구매하시려면 2,100만 원입니다. 이 차가 더 싼 가격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1.3 터보를 구매하려면 더 높은 가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파워트레인의 뭐 가솔린 디젤뿐만 아니라 좀 더 낮은 가격부터 이 파워트레인을 가질 수 있다. 이 점은 또 셀토스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까지 구매를 고려하면서 비교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차를 실제로 두 개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승기였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더더더더 유익한 비교 시승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댓글이 많이 중요합니다. 댓글로 정말 궁금하신 그런 비교 시승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 두 차종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려해서 차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의 비교 시승기 두 번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